2022년 2월 13일 기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거래 내용 볼게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회계 처리 한번 할까요? 그러면 현금 들어오고 출자한 거니까 출자금 자본금이 되겠죠? 두 번째,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이 되고요. 3번, 예금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비품 50만 원을 사고 대금은 미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합관계 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틀렸죠, 여기.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틀렸죠?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맞았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틀렸죠? 바르게 표시한 것은 3번입니다. 2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개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을 말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죠. 예.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찾아보면, 자, 3번이죠. 자, 1번은 미지급 비용이 부채니까 안 되고, 2번은 미수 수익이 자산이잖아요. 4번은 상품이 자산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유동자산에 뭐가 있어요? 당좌자산, 또 재고자산이 있죠. 자, 외상매출금, 당좌자산, 선급비용, 당좌자산, 상품, 재고자산. 정답 3번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거, 부채, 자본, 부채, 자본, 수익.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 수익을 고르면 되는데요. 첫 번째 미수금은 자산, 선수수익은 부채, 선급비용 자산, 미수수익 자산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다 읽어봐야 되겠죠? 자, 1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습니다. 2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게 비용이잖아요. 예. 3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액을 뜻한다. 그렇고요. 4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현금 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 보다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일단은 회계기준서에 따르면은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함으로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통신비, 업무에 관련되는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인터넷요금, 등기 우편 등 맞죠? 2번 수도광열비, 업무와 관련된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맞고 3번 접대비,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 자, 4번 임차료, 업무와 관련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빌리고 지급하는 사용료. 맞죠?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매출원가 공식 생각나세요?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매입액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 가능액이에요. 작년에 쓰다 남은 거하고 올해 사온 거가 판매하는 금액이라고 해서 판매 가능액이고, 여기서 팔고 남은 거 빼야 되죠.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러면 팔린 거가 됩니다. 매출원가는 팔린 거잖아요. 지문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는 걸 찾아봐요. 이게 이제 기초상품 재고액이죠. 전기에 남아서 이율된 거니까 여기 상품 매입액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세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문제 푸는 것과 관계가 없네요. 그럼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75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전기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원가 2천만 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만 원. 얘를 단기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 인식하였다. 이거는 장부 금액보다 30만 원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처분 금액이 30만 원 적다는 말이죠. 동기계장치의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처분 금액은 장부 금액보다 30만 원 적어요. 손해봤잖아요. 해당 유형자산은 결산 시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자, 그럼 이런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처분 금액 써놓고,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써놓고, 장부 금액 옆에다가 취득한 금액 쓰고, 그 다음에 감가, 상각, 누객 이렇게 써놓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처분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데,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뺐더니 손실 3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손해 본 거예요. 마이너스 30이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분 금액이 30만 원 적은 거예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처분 금액 물어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장부 금액을 구하면 되겠네요. 장부 금액 구해서 처분 금액이 30만 원 적으니까 장부 금액에서 30만 원 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장부 금액만 구하면 되는데,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객이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원가는 얼마예요? 여기 2천만 원 있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누객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 누객이 누적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객이 작년에 샀죠. 작년에 감가상각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에 처분했는데 1년치만 필요하군요. 1년 가서 다 팔았어요. 만약에 올해 말에 팔았다 그러면 2년치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건데 1년치 감가상각비만 있으면 돼요. 감가상각비 누적한 걸 누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되겠네. 그래요. 감가상각비 1년분이 필요해요. 정액법에 1년치 감가상각비 공식을 외워야 돼요. 지수공과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뭐예요? 내용요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니까 구해봅시다. 취득원가 2천만 원 빼기 잔존가치 50 나누기 내용요수 5.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천에서 50을 빼면 2천에서 50을 빼면 1950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나누기 5로 하면 390만 원 되겠네. 이렇게 390.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 자,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서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는 390이래요. 390. 이렇게. 그럼 2천에서 390을 빼봐요. 1610. 이 1610만 원보다 얼마 덜 받고 팔았다고요? 3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 따라서 16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1580? 그러겠죠? 예, 1580.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식은 외우시는 겁니다. 9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판매용 건물은 뭐, 본사 건물로 사용할 영업용 건물은 뭐, 그 니은이잖아요. 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디귿으로 각각 회계 처리한다. 자, 판매 목적이라면 뭐예요? 재고자산 처리해야 되니까 상품이 되겠죠? 그런데 본사에서 영업에 쓸 건물은 건물로 처리하죠. 유형자산. 얘는 재고자산. 투자 목적으로 하면 투자자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계정 과목 이름 투자부동산. 그래서 기억은 상품, 니은은 건물, 디귿은 투자부동산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쭉 봐요. 이자 비용, 외환 차손, 감가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3번이죠.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판관비는 영업비용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 대손상각비라는 것도 또 있다는 거 아시죠?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대손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이에요. 얘는 판관비입니다. 영업비용이라고요. 그래서 얘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달라요.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 즉 영업의 활동에서 발생된 그 채권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내용 읽어보면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러면은 1년 이상이니까 이제 비유동 자산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형체가 있다.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영업활동에 쓴다는 말이네. 그러면 이거 설명을 정리하면 유형자산.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니까 유형자산이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유형자산을 찾으면 돼요. 유형자산 찾아서 유형자산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예, 걔다 체크하면 되겠네요.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장 건물, 이거 건물 유형자산입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이거 상품이잖아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심으로 재고자산. 정답이 2번이고, 예. 그 다음에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잖아요. 유형자산. 유형자산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토지죠. 예. 영업활동에 쓸 토지니까 토지.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유형자산. 12번 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재고자산 판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회수했다는 거는 외상이란 말이에요. 상품 제품이 아닌 것을 팔고 외상하면 즉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되는 외상은 이런 거죠. 그 뭘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미수급. 근데 상품 제품 팔았다. 즉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죠. 예. 재고자산 팔면은 외상 매출급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미수금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영업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은? 매입 할인을 받으면요, 매입액에서 빼야 돼요. 근데 안 뺐어요. 그럼 매입액이 크게 계산됐겠죠? 자, 생각해 볼게요. 매입액이 크게 계산됐을 거다. 그러면 매입 원가가 과대 계산된 거예요. 매입한 거 가져다가 이제 파니까 매출 원가도 과대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크게 잡히면 비용이잖아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거든요. 매출 총이익이 매출 원가가 크게 잡히니까 과소계산돼요. 그렇죠. 매출액에서 여러분 매출 원가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매출 총익.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돼요. 그럼 영업이익도 적게 잡히겠죠? 매출 총익이 적게 잡히니까 영업이익도 예. 과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1, 2, 3번 다 맞나요? 예. 그 문제 혹시 푸시는 거라면 이제 4번 정답 처리하면 돼요. 이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여기 이제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이제 빼죠. 그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란 말이에요. 단기순이익 어떤지 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을 잘 보면 매입 할인 받은 거 매입액에서 빼야 되는데 안 빼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 거니까 단기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치가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즉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차감돼야 될 게 어디로 간 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간 거죠.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단기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개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차변의 소모품비,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볼까요? 옮겨보면은 소모품비 이렇게 됐고 소모품비 차변에 있으니까 그 장부 차변에다 옮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장부에다가 전개할 때 전표에 있는 거 대변이면 미지급금 장부 대변에다 쓰죠. 그 다음에 현금 장부에다가 5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래일은 12월 31일 12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정기한 것으로 적절한 거 그랬으니까 맞게 한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표에 있는 거, 차변에 있는 거는 해당되는 계정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거는 해당되는 계정 대변에 그대로 전개하면 됩니다. 이게 전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번. 다음의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아래 박스를 봐요. 기초자산, 기말자산, 기초부채, 총수익, 총비용.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써볼게요. 기초자본 플러스 지문에 있는 것만 씁니다.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기말자본이죠. 그래서 기초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자본의 등식은 기초자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 되겠죠. 기말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기말로 계산하면 되죠.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데이터를 넣어보면 돼요. 기초자산 50, 기초부채 30. 50에서 30을 빼면 이 50, 30 빼면 20. 기초자본 20만 원짜리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총수익은 100만 원. 총비용은 80만 원.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20만 원 벌었네. 이걸 당기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20만 원은 이제 더해지겠죠? 20에다 20 더하면 기말자본 얼마 돼요? 40. 기말자본 40인 거 이거 하나네.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3번으로. 시험장에서는 3번 하면 돼요. 기말자본 40 여기 이치 좀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 중에서. 기말부채는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말자산이 80이니까 기말부채는 40이 돼야 되니까 기말자본이 4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40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